자, 오늘은 스트레스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스트레스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죠. 이게 뭐 의학적인 측면이 있고요. 또 일단 이 의학적인 측면이 가장 깊은 거죠. 또 아마 심리학이나 이쪽에서 이걸 많이 연구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그게 없는 것 같은데, 저는 뭐 트레이너니까 트레이너의 관점을 유지하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스트레스가 생기는 공간 혹은 관계를 생각해. 주로 이제 유명한 스트레스가 뭐냐, 이제 고부 갈등이잖아요, 그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며느리 있죠? 사이가 원만하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노동 현장. 노동 현장에서도 이제 스트레스가 발생하죠.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심각한 스트레스가 감옥이죠, 감옥. 뭐 감시와 처벌이 늘 따르는 것. 늘 따르는 거 감옥인데, 어쨌든 스트레스는 통상적으로 요 세 군데에서 발생을 합니다. 이 고부 갈등은 이거 참 이거 뭐 해결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서 이건 뭐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또 여성에게 좀 편견이 있다는 소리를 들지 모르는데, 여성들은 통상적으로 좀 보수적이에요. 그리고 정체성에 아주 민감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성들은 이제 과거나 지금과 별 차이가 없는데, 남자들이 수렵 채집으로 무엇을 만들어 오면 이걸 자기가 잘 정리해서 이제 온 가족을 이제 거두어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어떤 의미로는 지킨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 그죠? 남성은 어떻게 지킨다는 개념이 아니고 안직 떠난다 개념이지. 그 보수적이고 이제 정체성을 강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이제 며느리도 이제 같은 여성이니까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만나는 층리가 다르거든요. 시어머니는 이제 여기서 과거의 사람이니까 여기서 이제 소통을 하는데, 며느리는 여기서 소통을 한다고요. 근데 이 소통에서 문제가 뭐냐면 보수적이고 정체성을 요구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기본 구조가 잘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한번 부딪히면 한마디로 끝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 뭐 여자가 한을 풀면 5개월에 서리가 내린다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기본적으로 이 문화적 조건에서 여성이 충돌을 합니다. 여성들끼리. 기본적으로 또 여성은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은 흉식호흡이 되니까 아무래도 이 소화 쪽이 좀 별로예요.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소화기관이 나쁜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리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하고 보수 문화적 형태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의 층위가 다르고, 또 흉식호흡을 하고 있다는 거, 또는 이런 측면, 물리적인 흉식호흡인데 이런 측면들이 고부간 갈등을 해결하는 데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 커뮤니케이션 이 측면을 변경시킬 수 있다라면, 만약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소통의 층리를 맞출 수 있다라면 아마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건 사실 뭐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아마 여러 가지 실험을 거쳐서 데이터가 나와야 될 겁니다. 뭐 단순히 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이해하고 며느리가 또 시어머니를 또 이해하고 이런 그 마음 상태로 하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개념을 가지고는 안 될 것이고, 이 의식 층리, 관습 층리, 보수적 상태, 이 층리를 변경시킬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사실 이 고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느냐 없냐, 있느냐 없냐가 판별되어지리라고 저는 하고 있어요. 이게 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맞닥뜨리는 게 노동 현장이잖아요, 그죠?
노동 현장에서 이제 노동 현장에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데 주로 이제 노동 현장에서 노동 현장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이제 사무실 이런 현장 그렇죠? 일하는 곳에서 이제 서로 갈등이 생겨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노동 현장의 갈등은 분업화, 전문화되어서 생기는 갈등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이해를 못한다 해요. 바꿔 말하면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내가 이해 못한다 해요. 다시 말해서 노동의 통일성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서로의 견해 차이가 생기죠. 견해 차이가 생기면서 이제 사소한 다툼이 계속 확장하는 거예요. 이제 확장하게 되면 이제 문화 충돌까지 일으키는 거죠. 거기서 또 지역색이라는 것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이 노동 현장에서 충돌이 많습니다. 노동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저도 회사 좀 다녀봤어요. 이렇게 어떤 하나의 기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게 인색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크게 길게 생겼거든요. 이쪽은 이제 이렇게 종이를 쌓고 여기서 이렇게 흘러서 종이가 원반을 통해서 돌아가서 여기서 이제 나와서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이 앞에 있는 게 이제 인쇄 기사죠. 이게 이쪽에 뒤에 있는 사람이 이제 보조인데, 대체로 보면 이제 기사는 이 앞에서 이제 거의 자리를 잡고 움직이지 않아요. 또 보조도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 움직이지 않아요.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이제 청소를 할 때 들어가고 하는데,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동일한 작업장에서 동일한 기계 앞에서 있더라도 이렇게 분업화되어 있으니까 이 기계 전체에 대한 이해 또는 무슨 기사는 이제 인쇄 기사는 오래됐으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일을 알고 있지만은 충분히 이해하지 않아요. 그 일이 하다 보면 우리 항상 이렇게 스톱되는 현상이 많죠. 그래서 이제 갈등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단일한 기계임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생기거든. 또 만약 이것이 또 컨베어 벨트처럼 이렇게 컨베어 벨트가 이렇게 있고 자동차를 조립한다면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지나가면서 각각의 역할과 해야 할 일이 다르죠. 물론 회사에 이것보다 이제 상부에 있는 이 현장 노동막 위에 상부에 뭐 기술을 전담하는 조장 정도 되면 이 전체 시스템을 물리적으로 이해하고 여기서 일어날 이렇게 갈등들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런 갈등을 알아야 할 사람은 사실 여기 1번 일하는 사람이 2번을 이해하고 2번 이해하는 3번을 이해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이제 갈등이 안 생기는데 이게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다 여기서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계속 넘어오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그 노동 분업이 또는 노동의 전문화가 생산 현장에서 갈등이 만들어진 물리적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아주 작게 싸우다가 이제는 이제 뭐 자기들 뭐 학교 나온 애들하고 또 붙어서 또 한판 하다가 또 나중에 뭐 지역과 관련해서 또 이렇게 분리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갈등은 사실은 이 상류의 경영자는 이걸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죠? 경영자는 이걸 잘 봐. 경영자가 컨트롤을 잘 해줘야 돼요. 그죠? 교육을 시켜야죠. 그리고 또 이 노동의 재조직화만이
이거 해결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업장 내에서의 갈등. 근데 노동의 재조직화는 건 체제 문제잖아요. 그죠? 체제 문제잖아요. 그죠? 이거는 우리가 단순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체제 문제, 노동의 재조직화, 이건 사회의 재조직화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이 어쩌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개인은 이 상황에서 어쨌든 일을 잘하고 이렇게 주위 동료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자기 역량을 키우는 것이 또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자기 선택지가 되니까, 그죠? 뭐 사회 재조직이나 노동의 재조직이 어렵죠.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가 많은 게 감방인데, 이거는 이제 뭐 차단되어 있는 동네니까, 그죠? 폐쇄되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많을 수밖에 없는 곳이죠. 주로 이제 이런 데서 폐쇄 공간에서 제일 흥성한 것이 성담론이죠, 그죠? 성담론이 좀 흥성합니다. 또 뭐 종교적으로 어떤 폐쇄적인 것은 또 이 성담론이 좀 많고, 이 부분은 뭐 더 이상 뭐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다른 문제니까, 그죠? 어쨌든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것은 이제 세 개의 공간이 있는데, 부부간의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갈등은 관계라는 측면에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죠? 노동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은 이제 뭡니까? 공간 측면에서 노동이 분업화 전문화되면서 일어나는 갈등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간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스트레스라는 것이 보면은 원인이 다양하죠. 뭐 스트레스 주는 것들이 보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과도한 노동 있죠. 과도한 노동. 얼마나 다 이런 실정. 그 다음에 과도한 노동이나 운동. 운동도 많이 하면 스트레스입니다. 예. 그 다음에 뭐냐면 사람 사이의 갈등. 아까 얘기했죠. 뭐 시어머니하고 뭐죠? 노동자와 경영자끼리 또 이렇게 노동자와 경영자 사이에, 그 다음에 오염된 음식물에 의해서도 스트레스가 증가해요. 원인인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식품의 안전성 문제죠, 그죠?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당연히 스트레스가 있는 거죠. 노환. 그 다음에 병리나 세균요. 세균이 스트레스 원인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제 이 과도한 노동은 스트레스라고 이해하는데, 운동이 스트레스라고 얘기하면 또 왜 운동이 스트레스야? 운동하면 기분이 좋은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맞습니다. 근데 운동도 과도한 노동도 운동도 에너지를 많이 소비해요. 그래서 에너지를 소비했으니까 일정한 휴식, 다시 말해 휴식 시에 좋은 영양과 수면이 필요한데, 이렇게 과도한 노동이나 운동을 하게 되면 수면이 즉각적으로 에너지를 우리가 보충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뭐 마무리를 하고 또 이렇게 집에 가는 사이에 또 놀다 보면 시간이 지체도, 이런 사이에 이제 에너지 부족으로 이제 스트레스가, 다시 말하면 면역력이 약화된 상태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스트레스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도한 노동이나 운동 뒤에는 항상 충분한 영양과 수면이 취해져야 돼요. 그리고 사람 사이의 갈등은 아까도 여기서 시어머니와 고부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노노 간의 갈등이 있고, 노동자와 경영자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사람은 시어머니와 고부 간 갈등은 그 커뮤니케이션 친미를 정확하게 판별하는 것이 제가 문제 해결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친미가 다르거든요. 또한 보수적이고 정체성을 강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그럼
노노간의 문제는 이제 분업화 전문화되는 것을 분업화 전문화되어 있어서 상대를 이해 못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걸 뭐 작업을 이렇게 서로 돌려가면서 역할 분담을 계속하면서 돌리면서 어떤 물리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할 것이고, 뭐 노동자와 경영자 간의 갈등은 이제 이 부분은 뭐 해결하는 게 있죠. 뭐 노사협의회라든가 노동조합이 있는 거죠. 그건 이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구죠. 노동조합이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구인데, 이게 뭐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갈등이 이제 첨예화되는 경향이 많죠, 그죠? 갈등이 첨예화되니까 그 경영자 입장에서는 귀찮으니까 자기가 회사 운영 가능한 상태까지는 이렇게 뭐 임금 인상이나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이제 양보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회사가 정말 어려워졌을 때 임금을 이렇게 하방으로 하기 힘들잖아, 그죠? 그때는 이제 여기가 이제 양쪽 다 이제 그 벡터가 깨져오기 때문에 좀 위험한 상황이 올 수가 있어. 그 다음 세 번은 이제 오염된 음식을 우리가 많이 먹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옛날에 물물 교환 시대에는 모든 그 식량, 식품 생산물이 자연물이었잖아요. 근데 자본주의가 되면서 이제 농약을 쓰고 각종 방식으로 생산을 증대하기 위한 이렇게 비료, 뭐 농약 이런 걸 많이 쓰고, 또 이렇게 이것이 또 운송 과정, 또 배송 과정, 또 식당에서의 조리 과정에서 이렇게 오염되거나 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또 질 낮은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파는 게 많으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가 발생. 왜 스트레스 발생합니까?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서 생기는 스트레스입니다. 나이 들면 당연히 이제 스트레스가 되죠.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70kg인데 70kg 정도 되는데 70kg 되는 몸을 가지고 이제 일어나고 다리를 일을 해야 되는데 움직이기도 힘들 정도니까 다른 일을 하거나 새로운 뭐 목표를 가지고 무엇을 기획하거나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몸 자체가 이미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우리가 스트레스가 되는 게 이제 내 몸에 병이 들어오거나 또 세균의 침범을 봐서 몸이 허약해졌을 때 스트레스가 발생합니다. 근데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되면은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되면은 스트레스 종류는 이렇게 다양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스트레스 종류는 아무리 다양해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충분한 영양 공급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충분한 휴식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선적으로 우리가 방해가 되는 게 일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회사에서든 가정에서든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이 제대로 안 됩니다. 결국 스트레스를 방어할 수 있는 건 세 가지예요.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고 충분한 휴식을 하고 자기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집중을 해보세요. 집중을 하면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거죠. 스트레스라는 것의 결론은 결국은 자기 일이 제대로 안 되도록 하는 거니까. 맞죠? 그러니까 노동에 몰입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막을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스트레스라고 하면 사람이 또 이게 이렇게 신체적이고 물리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또 다른 면이 있죠.
또 다른 뭐냐면 사람은 이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자기한테 기분 좋은 일이 되고 또 기분 나쁜 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프레임을 바꿔라 이런 소리도 있는데 정신적으로 시대 현실과 맞지 않는 생각, 시대 현실과 맞지 않는 생각을 많이 하면 이게 또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그 뭐가 있습니까? 종교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데올리가 있잖아요. 이런 것이 또 스트레스를 가져옵니다. 다시 말해서 스트레스는 사회관계 속에 생기는 것이지만 또 자기가 만드는 게 있어요. 여기에 이제 오랫동안 시달려 버리면 아주 인생이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이렇게 우물한 개구리에서 이렇게 착 벗어나야만이 되는 겁니다. 스트레스죠. 이데올기도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또 뭐 종교도 스트레스가 심하고 사실 이 스트레스는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서 이제 여러 사람에게 이제 어려운 일을 이제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막는 방법이 아까 얘기했지만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궁극적으로 딸리면 자기 일을 제대로 하는 거. 제대로. 이 문제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일을 제대로 하는 거.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웅대란 말이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뿌리고 마당에 빗자루로 마당을 청소하는 거예요. 이 말이. 그 옛날 노인이 이렇게 옛날 어른분들이 뭐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물 뿌리고 마당을 쓰는 이유는 그날에 노동 순서를 잡는 거예요. 노동 순서를 잡는 거예요. 그죠? 근데 현대인은 자기 땅에 자기가 결합을 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일을 하니까 그날의 노동 순서가 뭔지 몰라요. 어렴풋이 알죠. 이미 이 자체에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잖아요. 내가 오늘 회사에 출근하는데 내가 해야 할 일이 1, 2, 3, 4, 5, 6, 7 이렇게 순서적으로 정해져 있으면 괜찮은데 하는 일에 상급 간부가 들어와서 상급 간부가 또 가입하고 개입하고 또 하급에 자기 밑에 직원들이 또 개입하고 그러니까 이게 막 이게 쫙 나가면서 일하고 이러면 뭐 스트레스 안 받을 건데 이게 막 갈짓자가 되어버리죠. 그죠? 이게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정도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1, 2, 3 이렇게 일의 순서를 미리 잡아놓고 노동에 집중하면 되는 거죠. 이건 어쨌든 자기가 이겨야 할 문제입니다. 노동 재조직화를 뭐 내가 해줍니까? 정부에서 해줍니까? 문명이 진보화되고 사람들의 소통이 원활해지고 서로 이해관계를 잘 맞추고 이러한 질서들이 만들어지야만 해결되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스트레스 또 얘기할 게 얘기 안 한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있잖아요. 이것을 해결하는데 무슨 정신요법이나 심리적 요법으로 개선하려는 사람이 많아요. 사실 뭐 병원이나 이런 건 데서 또 이런 것이 약간의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은 이게 근본적 방식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는
신체의 변형을 가져와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근육이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이렇게 확 찍혀버립니다. 찍혀버려. 쉽게 말해서 근육이 찍혀버려. 그래서 이거 근육이 풀리지 않는 한 이런 심리적 요법이나 정신 요법을 해도 스트레스가 약간 없어진 것 같은데 재발해버려요. 다시 말해서 스트레스나 트라우마가 가한 근육이 반응하잖아요. 신경이 반응하니까 근육이 어떤 모양새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는 어떤 신경인데, 신경 자극인데, 신경 자극이 오니까 근육이 이렇게 반듯하게 돼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결론 이것을 이렇게 해줘야만 스트레스가 사실상 해결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과거에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좀 얘기 좀 그런데 과거에 고문을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막 이렇게 됐다 해요. 신체 타격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시다. 어떤 근육이 신경 반사에 의해서 근육이 근데 이런 분들을 이건 뭐 심리요법으로 또는 뭐 정신요법으로 되겠어요. 결국은 이 근육 모양을 이렇게 딱 만들어줘야만이 해결되는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스트레스 트라우마는 신체적 현상을 동반해요. 근데 이 신체적 문제를 해결해야만 제로 상태로 떨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 신체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정신적으로 어쩌고저쩌고 해결하게 되면은 뭐 처음에 이렇게 스트레스 떨어지다도 다시 이렇게 타고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종 이제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치료가 어려운 것이 그거예요. 신체적으로 온전하게 하려는 방법을 행하지 않고 뭐 정신요법 이런 걸 가지고 그죠 마음을 좀 릴렉스 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그렇거든요. 우리나라도 뭐 지금 알다시피 각종 사고가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라든가 신체적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이 이제 또 대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정신과 의사라든가 심리치료사들이라고 이제 상담을 하고 있던 관리 또는 이제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보다도 신체를 활성화시켜서 문제를 극복하도록 하는 것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본인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많아지는 겁니다. 스트레스, 트라우마, 충분한 영양 공급, 충분한 수면, 그리고 자기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아서 일의 순서를 가지고 열심히 노동에 몰입하는 것. 이 모든 문제를 또 신체 활동을 높임으로써 해결하려고 해야 바로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